왜 자꾸 묘자리 얘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 불거졌을까? 조선시대에요. 양반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어차피 신분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묘자리의 중요성이 없었어요. 묘를 해봐야 자기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묘자리 신경 안 썼다고요. 양반들만이 사화 때문에 계속해서 죽기도 하고 집안이 뒤집어지기도 하니까 그 현실에서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된 것들 중에 하나가 조상의 묘자리예요. 그리고 불가사의하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묘자리 잘못 써서 그렇다. 거기다 책임을 넘긴 거죠. 마치 신처럼. 현대에 와서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묘자리 잘해요. 예? 우리는 묘자리를 잘 써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묘자리를 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살고 싶어서.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허리가 아프고 목을 감고 있고 말을 못하고 이게 아카시아 때문인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아카시아가 살고 있는 산에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시아는 크게 잘못인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이장에 대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장을 제가 아는 그러니까 지인이 이제 이장을 하다가 잘 못된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재산을 모았어요. 모으니까 항상 그분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묘를 한 곳에 모아서 좀 멋있게 한번 단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돈이 모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억을 들여가지고 큰 공사를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좀 말린 분도 계셨어요. 함부로 묘를 건드리는 게 안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근데 강행을 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대고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막 수십 트럭 분의 그 돌, 그 돌도 실어놔. 근데 돌이 딱 실어나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떴어. 근데 그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린 돈 대신. 네, 그 돈 대신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전혀 편찮으시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아니겠지. 근데 그렇게 하고 공사를 했어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냥 원인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자꾸 맞춰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장하고 관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왜 그럴까? 근데 어떤 결론을 이제 도달했는가 하면 조상이 너 왜 내 무덤에 손대? 하고 해코지 할 조상은 없어요. 누가 조상이 후손한테 해코지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묘자리가 음택이라 해요. 음택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명랑자리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기운이 흐른다고. 그냥 이 음택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기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운에 손대니까 안 좋은 기운이 뻗쳐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좀 비슷한 경우예요. 뭐냐면 저희 지금 선산이 두 군데 흩어져 있는데 한 군데는 한 4, 50년 전에 거기에 산중에 있는 산소였는데 여기에 길이 뚫릴 것이다라고 누가 직관이 예언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된 산소 1m 아래 그 도로가 뚫려서 도로 바로 옆에 산소가 된 곳이 하나고요. 하나는 거기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데인데 어떤 직관이 그랬대요. 여기는 그 네가 저희 아버지한테 성묘를 못 오더라도 옮기지 말고 묵히더라도 놔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산소에서 호랑이 눈을 보셨대요. 호랑이 눈을. 진짜로 보신 건지 뭐 헛것서 보셨겠죠. 근데 이제 호랑이 눈을 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직원의 말을 믿고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땅이. 산 줄기가 쭉 내려오는 그 끄트머리쯤에 있어서 좋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 묘소자리 때문에 제가 고시에 합격했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한 대 모으려는 지금 작업인데 굉장히 고민이 깊으세요. 이거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쪽으로 다 옮기는. 근데 거기는 산중이라 길가 바로 옆에 있는 데로 옮기는 게 정답은 정답인데. 근데 저도 이게 안 좋으니까 옮겨라라면 절대 옮길 생각은 없는데 이게 좋다는데 굳이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산소 옮기는 게 무슨 뭐 우리가 밥 먹듯이 자주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한 사람들이 아, 그분은 그분이고. 아, 지금 이 주권이 그래서 저희 집도 우리 시어머님이 자꾸 까만 옷 입고
그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자꾸 꿈에 와서 저승사자가 예. 저승사자는 아닌데 까만 옷을 입고 숭하게 보인다고 그러셔요 자꾸. 그러셔서 본인이 그 연례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그걸 조언을 줘서 조언을 꼭 나가 죽더라도 산소는 너네들이 관리를 해서 남들이 보기 흉하지 않게 해놓기를 바란다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고 그 숭한 거를 보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면례를 시작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 소리가 아니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까만 옷 입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잠을 주무시려고 하니 위에서 앞 눈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뭐 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산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산소 면례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산소가 흉하니까 우리 집에서 그래도 자손들 보기 위해서 내림이잖아요. 그거를 씹히게 해놓으면 남들이 봐도 흉하고 뭐 돈이 많이 해서 한다 소리보다 이 자손의 종갓집 며느리로서 나는 나 신랑이 앉는다 해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산소를 잘 해놓음으로써 그 산소 해놓고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그 산소 밀려해놓고 뭐 잘 됐다 못 됐다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런 거를 믿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옷을 다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노인들 옷을 해놓고 돌아가시면 명이 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한 7, 8년 돼서 거의 90에 돌아가셨는데 그 옷도 시장에서 안 했어요. 본인이 동네에서 물어물어해서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면례 할 때 보니까 그 상포가 다 썩어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산소짜리는 꼭 조상들을 위해서 하려면 자손이 해야 된다. 밥은 못 먹더라도 해야 돼.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좋은 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날 네. 이럴 때는 아, 그 좋은 정말 날이구나. 명당자리를 파서요. 조상의 묘를 거기다 넣는데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예, 그러니까 명당의 조상의 묘를 이렇게 넣는 거죠. 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남의 묘를 파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남의 묘를 파내고 자기 묘를 쓰는 그렇죠. 거예요. 몰래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아, 몰래 매장해버린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명당에다. 이거는 이제 그럼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허락을 안 받고 남의 묘를 파낸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남의 땅에 허락도 안 받고 묘를 쓰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이슈예요. 그렇죠. 남의 묘를 파내면 이거는 불법 개장 행위가 돼요. 그럼요. 허락을 안 받고 파내면 지금 형사로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각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남의 땅에 그러면 내 조상묘를 함부로 썼다. 동의도 안 받고. 이거는 보호를 못 받아요. 아, 보호 못 받아요. 하도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문에 보면 신문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분묘 개장 공고라는 게 예, 떠요. 그게 뭐냐면 연고가 없거나 동의 안 받고 쓴 묘소를 땅 주인이 이거 파내겠다라는 거를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파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의 재산권을 그렇게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바뀌었나 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남의 산소 우리 집 땅에 팔려고 하는데 이 산소가 걸리적거려요. 남의 산소인데. 그래서 이게 저거 하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소도 못 파는 경우도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동의를 받고 쓴 묘가 있어요.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여기 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묘를 쓰겠다. 이렇게 한 묘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묘는. 묘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아, 예. 그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는 언제까지냐? 그죠? 보통 우리 권리라는 건 다 기한이 있어요. 근데 분묘 기지권은 그 묘에 대해서 후손들이 봉사를 하고 묘를 관리하는 데까지 범위까지. 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와서 돌보지도 않고 다 묵혀버렸다. 묵힌다고 하잖아요. 무연고가 되는 네, 무연고가 되면은 그거는 땅 주인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봉사를 하는 데까지는 되고 대신에 새로운
우리 조상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또 모시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년에 한 번 가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매년 가야 된다는 건 3년, 아니고요. 2년.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 관리만 돼 있으면 그거는 권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나를 비롯해 후손들 잘 되라고 또 조상 묘를 잘 모시려다가 당장 생활이 정말 힘들어지고 막 빚을 내야 되면 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효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 이 조상묘 이장이나 조상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다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올 가을에 윤달이 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풍수지리에 대해서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요. 풍수지리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노승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이제 윤달이 껴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뭐 묘 이장이나 공사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예전부터 그 윤달은 공달이라고 해서 뭐 이장이나 사초나 이사나 결혼이나 심지어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입을 수 있는 수의를 장만해 놓으면 좋다. 아무 탈이 없다, 무탈하다, 재액이 안 따른다 해가서 윤달을 서로해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달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윤달이 아니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달에 대한 어떤 그 속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윤달이 한 달 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달이에요, 뒷달이에요? 원달이 앞이고 윤달은 그 다음 달입니다. 아, 뒷달, 두 번째 달이. 네,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다음에 윤 9월이 한 번 더 있고 그다음에 10월이 옵니다.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묘자리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주로 이 묘자리에 관련해서 어떤 일로 상담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묘자리를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장에 대해서 상담을 하죠. 옛날에 써놨던 묘에 대해서. 네. 두 번째는 묘지가 이제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가서 묘지 관리를 하기 쉽고 말하자면 그 접근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좀 돈이 있는 분들이죠.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좀 더 좋은 자리에 조상을 모셔가서 발복을 받아서 더 잘 될 수 있는지 또 보통 나이가 60대 중반, 70대 정도쯤 되면은 자기 들어갈 자리를 미리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은 관뚜껑만 열면은 후손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런 곳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